이게 말이 쉽지 거래 금액을 줄이면은 진짜 감질만 나거든. 뭐 원래 10억 거래하다가 5억 혹은 3억 이하로 이렇게 때리면은 저기요, 선생님? 맞니? 모니터 앞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모니터 보면서 눈에 빠질 것 같아. 개장 전 불 꺼진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렸다의 저자시잖아요. 그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이 야심한 밤에 찾아온 이유가 주식 투자로 커피 먹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커피 값을 아주 쏠쏠히 벌고 있었는데 어. 치킨 2마리 주고 왔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아주 대중적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커피 한 잔 목표로 해볼까? 하루 1%. 이 정도면은 커피 하나. 요렇게 많이 시작하지. 나 이제 좀 스타벅스 좀 먹어보자. 휘핑도 좀 추가하고 휘핑 추가하려다가 바로 믹스 타먹고 이제 그러지.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같이 투자하시던 분들이 퇴직금으로 베스킨라빈스 하거나 치킨집 하거나 파리바게트 하거나 차라리 그걸 하셨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전업 투자를 하셔가지고 목당 날린 분들이 많죠. 작은 돈으로 먼저 해라. 제가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 먹혔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해야 누군가 내 말 들어주지 않을까. 너무 안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매한 없는 외침을 몇 년이나 했는데 저도 앞으로는 동강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을까요? 뻔한 얘기지만 제때 손절하는 거고 손절이라는 게 뭐 한 번 누적되면은 다시 원금 복구하기 위해서 더 큰 수익률을 내야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얼마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준을 뭐 미리 세워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런 손절 기준을 이제 매매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켜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준비해 놓은 습관을 만드는 게 필수적인 거고, 또 하나 보통 중요한 것이 비중 관리지. 이게 만약 너가 이제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한 20억 30억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평소에 이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서 어떤 금액인지 감도 잘 안 올 거 아니야. 호기롭게 이제 당첨금 전부를 이제 주식 투자에 몰빵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0.1%만 움직여도 2, 300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너 감당할 수 있을까? 아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의외로 감당할 수도 있어. 아예 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신의 그릇에 맞는 금액으로 이제 설정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진짜 천번 만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자신의 그릇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아무리 내 손절 기준이 마이너스 2%고 이동 평균선에 닿으면 바로 매도할 거고 뭐 다짐해도 자기 그릇보다 큰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은 손절 원칙이고 뭐고 올라가기만을 기도하게 된단 말이야. 종교인? 종균이 돼버려. 손절하고 나서 이제 내 잔고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감당할 금액을 이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투자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분할해서 사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매할 때 흔히 발바닥 각질에서 사서 머리카락 이제 끝에서 이제 팔려고 하잖아. 각질에서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지 않을까? 분할로 사거나 이제 팔지 않고 한 번에 사고 파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지. 하지만 이제 정확히 최저점과 이제 최고점에 사고 팔 확률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 한 번이어도 그 다시 오지 않는 날이야. 살 때도 분할로 사서 매입가를 이제 맞추고, 주가가 상승할 때도 한 번에 정리하지 않고 올라갈 때마다 일정 비율대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 뻔한 얘기지만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한 종목에만 진입하고 그 손절가를 목숨처럼 지킨다든지,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일부를 출금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자금 관리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신만의 이제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놓은 원칙을 어기면 내가 노력해온 이제 14년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되새길 수밖에 없어. 우리 우무투 패밀리에서 수국 단타왕님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 평상시에 수익이 나는 경우 비율을 정해서 출금해놓으라고. 그러니까 명환이 형이 그렇게 직업대로 말하는 이유도 리스크 관리의 일종이야. 나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뒤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내 원칙에 맞게 운용 금액을 정해서 하고, 그 외 수익금을 계속 저축계좌로 이동시키거나 저축계좌에 있는 돈들을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혹은 부동산 등에 분산시켜 놓는 거지. 그러면 제가 돈을 왜 잃었을까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제가 했었어야 될까요? 네가 세웠던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내가 잘 몰라서 명확히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너가 벌 때는 이제 커피 한 잔 벌었다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치킨 2마리를 잃었다고 했잖아. 네가 먼저 해보면 좋은 거는 준비한 시나리오에서 익절하면 얼마를 벌고 손절하면 얼마를 잃을지 따져보는 것부터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걸 우리는 손익비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봤던 투자자들이나 대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롱런하는 성공적인 이제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데 보통 집중을 하거든. 손익비가 엄청 좋은 투자를 한다는 거지. 망하는 투자자들 중 가장 흔한 부류가 있는데, 수익이 조금 났다 싶으면 바로 익절해버리고, 손실이 찍히면은 절대 손절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승률 90%라고 자위해, 이런 사람도 있어. 체결 완료된 거래들만 보면 당연히
당연히 10번 거래 중에 9번 거래가 수익이지. 근데 잔고 보면 전부 반토막 나 있고 그렇단 말이야. 새로운 종목 사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냅다 팔아가지고 수익 냈다고 좋아하고, 물리면 그냥 또 본전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맨날 체결 완료된 거래 내역 창만 보면서 자기 거래 잘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아무튼 나는 거래할 때 매매 계획이랑 이제 시나리오까지 전부 세워두는 것까지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제 계획한 거래대로 흘러갔을 때 손절을 하면 얼마를 잃고 익절하면 얼마를 버는지 그 비율을 한번 고려해서 다음에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시드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른 종목 갈 경우에 막 15%, 20%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한다고 분할로 익절하고 매도하고 그러면은 약간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리스크 관리 없이 매번 풀시드에 풀 레버리지 땡겨서 매번 거래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폭발적인 수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 운 좋게.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다. 그럼 당연히 리스크 관리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10번 잘하다가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만 엇박자가 나면은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들을 다 토해내고 오히려 큰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주위에 이제 트레이더들도 보면은 결국 리스크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어느샌가는 거의 안 보이지. 그래서 보통 외로워. 다 어디 갔는지. 같이 시작하는 그치, 진짜 없어.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주 말하듯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 말하잖아. 근데 거래 한 번에 인생 베팅 하듯이 하면은 절대 오래 못 하거든.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쌓고 이제 실력을 키워서 수익금을 점차 쌓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한 번 한 번은 비교적 적은 수익일 수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수익금을 꾸준히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약간 모순인 것 같은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약간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행위라고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야. 되게 모순적인 말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리면 당연히 어떤 위험도 없겠지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반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는 것은 주식을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나오는 거야. 주식 안 하면 원금은 안 까먹잖아. 따라서 결론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되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인식하고 이제 제한하라는 거야. 한 번에 치명상 우리가 입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리면은 영영 이제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보통 망가지거든. 왜냐면 리스크 관리 못해서 내 시드가 이제 녹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빡세지. 투자면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아주 많거든. 근데 경훈이랑도 하는 얘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매주, 아니 매주가 뭐야, 거의 매일도 사실 나오니까. 근데 조급하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회는 그만큼 많다. 형님도 예전에 막 셀트리온이라던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만! 그만해. 그만해. 크게 만약에 이미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원칙을 어길 때가 당연히 있고, 그럴 때마다 시장은 자만하는 나를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크게 계좌가 한번 망가지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울 만큼 자신감을 잃는 것도 이제 큰 문제란 말이야. 내가 항상 손실 보고 나서 이제 꼭 지키는 거는 더 큰 돈을 넣어서 그걸 빨리 복구해야겠다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트레이딩해서 다시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거래 금액을 확 줄여버리는 거? 이게 말이 쉽지. 거래 금액을 줄이면은 진짜 감질만 나거든. 원래 10억 거래하다가 5억 혹은 3억 이하로 이렇게 때리면은 원래대로면 이제 크게 날 수익도 진짜 얼마 못 번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 핵심이야. 우리가 지금 앞서 모든 얘기한 게 인간 욕구랑 다 위배되는 행동이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더로서 초심을 다시 찾고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신기하게도 내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하게 되고 오히려 수익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 올해는 진짜 1월부터 조졌으니까 1년 내내 이거 복구하느라 1년 다 날렸다 이런 생각 들거든. 근데 그냥 묵묵히 하고 있다 보면은 한 6개월 차에 다 복구해. 그럼 남은 이제 6개월 더 큰 수익이다. 그러면 작년이랑 볼 때 항상 비슷해. 결국에 손실 입고 나서 금액을 줄여서 그 감질맛을 견디면서 하는 게 약간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치. 도파민을 끄는 사람들 후기 들어봤거든? 나뭇잎만 떨어져도 행복하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쨌든 되게 힘든 거라는 거지. 도파민 빵빵빵 터지는 이제 그런 거래 대금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아닌 상태로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자. 3,000만 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도파민 안 터지지만 그냥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도파민 끊는 거잖아. 솔직히 행복하지 않지. 진짜 힘들지. 근데 그게 자신감을 좀 회복하게 해주거든. 그러다 보면 시대를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와. 그럼 이제 거기다 베팅하고 다시 사이클이 그렇게 계속 반복이야. 주식이라는 게. 괴로운 과정이네. 그치.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걸 견딜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못 견디는 사람들한테는 이기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게임이지. 인내심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직업시장에도 통용되는 논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 거 다 똑같겠구나.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 인내심이 많고 욕구를 잘 통제하면은 내 위에 누가 있든 저 사람보다 뭔가 해보면 하겠구나. 그렇게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참으면서 묵묵히 음.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인내심도 좀 더 올라가면 근데 기질적으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어쨌든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훈련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게 기질을 변화시킬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뭐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리스크 관리라는 게 많은 분들이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겠다 말하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분석하는 모든 내용보다 아마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매크로에서 무슨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항상 고수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 빠이빠이.